성장기 때는 제가 물을 안 준다 그랬죠. 대사활동은 천천히 늦추고 누가가 파먹은 것 같기도 하고 딱쟁이도 적고, 후분의 피해는 나방이에요. 툭툭 치고 묻어서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요. 이 뱀대가리 같은 어떤 약을 친다 해도 지금 세포가 파괴된 부분은 치료가 약제 선택. 하지만 실제로 그 병원균을 채취해서 동정을 해서 검사를 해보면 전혀 다른 두 번째 조합에서는 시기상 선두과자에 다 해체했잖아요. 그거 대타인데 챙겨드릴 수 있는 두둥 23년 4월 5일이 아니라 5월 4일 가래가 끊는 아침부터 담배 끊은 지 한참 됐는데 아하 참나 활기찬 아침입니다. 오은이네는 여기 두리 초등학교, 옆에 두리 중학교, 저쪽에 구죽도서관 거기에 있고요. 저기 뒤에 새하늘 시민교회 있어요. 새하늘 시민교회. 여기 탁구장, 저쪽이 쪼까난 재배동 하우스, 여기 한마을 아파트, 저 앞에가 롯데마트, 대덕 테크노밸리라고도 하죠. 유서 깊은 곳에 있습니다. 유서 깊은 곳. 애들이 코로나 이제 끝냈잖아요. 지금도 마스크, 마스크 쓰고 뛰네. 힘들어 죽 건데 애들이. 간만에 막 시끄러운 운동장 분위기. 여기 애들 가끔 공도 날라와서 저희가 펜스 쳐놓은 거예요. 엄청 깨먹었어 애들. 뭐 몰아내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굴러온 돌이 알아서 해야지. 아침부터 쓸데없는 얘기 하지. 화이트 그린이가 잘 익어가는 아침입니다. 계절이지 계절. 새벽 온도는 11도 10도 돼서 아직은 두들레아도 뿌리 발달이 괜찮은 애들은 잘 자란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물을 빨아먹고 있고, 그때 제가 올린 거 있죠. 두들레아 이쁘게 키우는 팁, 진짜 이쁘게 키우는 팁. 뭐 작은 분 뭐고 그거 다 떠나서 그 일반적인 방법이고, 해를 이용한 성장기 때는 제가 물을 안 준다 그랬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은 완성을 시켜 놓고 뿌리를 가득 채운 다음에 분갈이를 하지 않는 방법에 있어서 물과 영양만 줘서 팽팽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리를 해드릴까. 아무튼 한낮의 온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새벽 온도도 올라가고, 특히나 해가 이렇게 길어지는 타이밍이 되면 이런 애들은 알아서 잎이 성장을 안 합니다.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죠. 슬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대사활동은 천천히 늦추고 잠을 천천히 자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본능적으로. 제가 그때 언제 그걸 찍었지? 3월 초 중순인가? 그때부터 슬슬 늘려가시면 도장, 웃자라는 것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이런 방법이 식물 생리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요령. 노하우라고 하기 좀 그렇고 요령입니다. 요령. 아무튼 잘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카페가 아니라 문자로 주셨구나. 처음에 이렇게 야외에서 이제 노숙하는 매장 하시는 분인데, 두들레아를 야외에서 노숙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좀 사진을 첨부해 드릴게요. 누가가 파먹은 것 같기도 하고 딱쟁이도 적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 너는 왜 또 떨어져 있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낫긴 낫는데 조만간 이제 제가 바쁘고 해가지고 풀을 못 봐봤는데, 야외에서 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 첫 번째, 각종 해충의 공격에 유입이 빨리 돼요. 어쩔 수 없잖아. 바뀌잖아. 풀이죠. 꽃도 피고 먹을 게 여기 잔뜩 있어. 애들이, 곤충들이 이쪽에 날아다니니까. 특히 나방, 나비의 피해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매니아분들이 무슨 나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대부분의 피해는 나방이에요. 나방. 화감나방이라든가 담배 거세미 나방이라든가 특히 두들레아 나방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유달리 좋아하고, 제가 예전에 그 자료 보시면 해외에서 수입된 그 두들레아 안에 그 번데기인가 걔를 이렇게 채취해서 부화를 시켜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나방이 다시 나온 거, 그걸 제가 카페에 글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두들레아라든가 그런 애들은 나방에 취약하고, 또 하나 응애. 응애가 지금은 시즌이 아직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물론 남부지방은 모르겠어요. 남부지방은 모르겠지만 대전 충청도에서
밖에 기준, 실내 말고요. 하우스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방제가 안 됐거나 제대로 약제 살포가 안 된 거는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최대한 살포를 했다고 치면 응애가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즌은 그래. 하지만 이렇게 풀이 있으면 응애의 밀도가 높아요. 특히 잡초. 그래서 응애가 내가 이렇게 발로 지나다니잖아요. 툭툭 치고 묻습니다. 툭툭 치고 묻어서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잡초 제거는 어느 정도 필수라는 거. 거기다 막 제초제 막 때려친다? 제초제 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알 수 없는 형태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증세지? 못 찾아. 저쪽에서 멀리 밖에 있는 풀을 위해서 제초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바람에 비산에 대해서 날려서 여기 딱 묻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애매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람이 없을 때 살포를 하고, 식물이 조금 이동을 시키고 살포를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제초 매트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제 보여주신 사진 기준으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상이 있는, 제가 두들레아를 제 기준입니다. 일반화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관상가치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일부는 뿌리를 노출을 하고 마른 잎을 제거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두들레아인데, 그때 전시에 나갔던 애들이죠. 지금은 푸릇푸릇해져 가고 있습니다. 줄기, 소위 말하는 목대 부분을 다 이거를 낙엽을, 마른 잎을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머리에만큼은 남겨놔요. 머리에만큼은 남겨놔서, 이게 뭐 고템이 뭐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 좀 자연스러운 게 연출이 될 수 있게 저는 얼굴만큼, 요 높이만큼 여기는 남겨놓는다. 다 훑으면 왠지 뱀대가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요만큼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이제 제가 카페에서 다시 약제 처치 방법하고 순서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이 마른 잎은 모두 제거하시라. 그거는 왜 그랬냐면, 마른 잎을 이렇게 남겨놓을 때 자칫 약재를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수북이 쌓였을 때 아무리 꼼꼼하게 살포를 해도 노즐을 밑으로 눕힌다 한들 요 밑에까지 안 맞아요. 특히 응애라든가 깍지라든가 기타 해충은 내가 해충의 입장이 되었을 때 여기에 있을 것이냐 여기에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하면 강한 햇볕도 아니고 천정한테 노출되지도 않고 요 밑에 당연히 저라도 숨어 있겠죠. 그러면 요 밑을 집중적으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 마른 잎이 장애물이 됩니다. 덜 묻죠. 그 다음에 통기도 불량하게 되죠. 병증이 발생을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치 전에 아픈 애들은 최대한 낙엽을 다, 마른 잎을 다 떼고 제거하고 살포를 해주시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정상적인 생육이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관상가치를 위해서 좀 놔둔다.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저쪽에 한번 가볼까? 뒤쪽에 있는 현재 저희 파키피덤 대형, 상당히 사이즈가 큰,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축구공 한 3개 정도 되는 사이즈 정도입니다. 얘는 한 2개 정도 되고, 그런 애들 상태를 보면은 특별하게 뭐 딱쟁이처럼 그런 게 없고 상당히 좀 깨끗하죠. 깔끔은 한데 지금 사진에 첨부된 거는 뭔가가 뭐 이렇게 우두투투하게 딱쟁이도 짙고 한마디로 좀 지저분하죠. 그거는 일단은 어떤 약을 친다 해도 지금 세포가 파괴된 부분은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요런 부위 갈변을 해서 딱딱하게 상처가 마른 부위는 약을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약재를 지금 제가 다 싸가고 톡깎이 청불 그걸 활용을 하는 그거를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스튜뮤까지 그거를 했던 거는 여태까지 그런 처방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뭐 예전에는 일반 농약을 활용해서도 그렇게 했었지만 친환경자재 활용을 해서 그 전에 몇 년 전이야, 코로나 한참 전이니까 5년인가 6년 전에 저기 의정부 거기 가가지고 그 매장 사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받고 가서 거의 키핑자 매니아님들 상품, 그때 당시에는 그게 거의 수천만 원이었죠. 그것도 다 회복을 시켰고요. 물론 그것도 제가 가서 한번 직접 보고 상담해 드리고, 그때 꼴랑 몇만 원어치 약도 안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수천만 원 다 회복을 됐고, 뭐 그 중간중간 뭐 다른 분들 이제 제가 뭐 저기 원격 진료라고는 좀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저한테 자문을 받고 제가 처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약재 선택,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서 최근에도 고향에서 그 아프리카 식물하고 두들레아 되게 좋아하시는 분, 그 매니아님 것도 상당히 많이 회복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다 된다고 그게 아니고, 저는 사진 꼴랑 몇 장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광범위하게 얻어 걸리기 작전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짱이맘님 그 영상에서 초창기에 찍어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얻어 걸린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카페에서는 뭐 항상 하는 얘기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증세가 야 이게 무슨 병이다 뭐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병원균을 채취해서 동정을 해서 검사를 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게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하면은 제가 빙빙 둘러서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일반화의 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병증을 가지고 내가 식물을 재배했을 때 아 이게 문제구나 이거야 라고 딱 꽂혀버리면 전혀 해결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범위하게 약재 세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최대한 근접하게 제일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지금은 제 눈에는 곰팡이병 증세가 많이 보여서 다싹을 첫 번째로 선택을 해드린 거고, 두 번째 조합에서는 시기상 만약에 어제 문의해 주신 분이 한 달만 빨랐어도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뒤면은 천천히 반유면 상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급해요. 그래서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새살이 돋아나면서 체크를 해야 돼.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거기는 뭐 제 관할구역도 아니죠. 이쪽 지방이 아니니까 제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순서를 1차, 2차, 3차 이렇게 해놓고 더 지켜보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레시피처럼 적어 드렸죠.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약재 처방을 해 드릴 때 친환경 자재로 약재 처방을 해 드릴 때 하는 순서의 일부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제가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순서로 제가 그 환경적인 조치, 그 다음에 식물의 위치,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개선, 그게 기반으로, 그 다음에 아까 저 마른 잎까지 제거를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잘 실행하셔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조금 요번 주라도 저기 하면 딱 좋은데 지금 저기가 택배가 안 가니 못 가니까 아무튼 받는 즉시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요번 주에 좀 마른 잎 제거, 요즘에 장사하시는데 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 제거해 보시고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 다음에 분갈이도 뭐 제가 사용하는 그 뽀니에서 판매하는 1, 2번 배합토 그거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뿌리를 건드리는 것보다 일단은 가만히 놔두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다음에 가을에 천천히 진행하셔도 돼요. 그때 뭐 1번이나 2번 배합토 주문하셔가지고 그때 분갈이 하시면서 여태까지 키웠던 방법하고 뭐 되게 다른 건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온도 그런 걸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셔서 접근하시면은 쉬워요. 얘가 쉽다고 쉽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희 집이 분재형 다육이라든가 작게 키우는 것을 워낙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저 집은 다 찌까나게만 키운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내에서도 화이트 그린이 천도 도전한 거는 거의 저희 집이었고요. 얘가 그 대타인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얘가 그때 전시회에서 보셨던 분재형으로, 참고로 저는 뿌리에 철사거리 안 해요. 뿌리를 철사로 안 잡아요. 잘 안 해. 습관이 안 돼서 그냥 꽂아요. 그냥 이 원래 분재철사 구리선 있죠. 구리철사로 밑에 화분 구멍이 보시면은 동그란 게 하나 있고 양쪽에 하나하나씩 있는 게 있어요. 4개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원래 철사거리거든요. 소나무 같은 거 이제 분재 만들 때 뿌리를 같이 잡아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건데 하시면 좋아. 근데 저는 그게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냥 막 밀어 넣어. 그래서 이 철사거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요게 분재형으로 만든 거고, 요게 대빵인데 제가 천도과자에 다 해체했잖아요. 그거 대타인데 고민이 많았어. 제가 천도과자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인가. 거의 수년에 걸쳐서 완성한 거를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옆에서 뿌리를 박아 가지고 삐뚤빼뚤해져. 그래서 그걸 꼴보기 싫어 갖고 그냥 다 뜯어 버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처음 보신 게 아닙니다. 뽀니네 그 화이트 그린이를 두들레아를 작년에 보신 분들은 나방이 다 헤쳐먹은 거였어. 지난 8월인가 7월 영상이 있어요.
개예요, 개. 인위적으로 제가 뭐 순지리기나 핀칭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애벌레가 먹은 거는 뭐 생장점이 사라졌으면은 뭐 분지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굴생으로 키운 거예요. 몇 년 키운지는 저 생각도 안 나요. 뭐 그냥 아무튼 요만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겁니다. 일단은 성장의 목적으로 관리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만약에 방향성이 야 이거 더 키우자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뭐 뽑지도 못하겠어 이거. 아무튼 원하시는 대로 분재형이든 폭풍 성장형이든 만들어 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뭐 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만큼은 한다. 저만큼은 본인의 만큼은 할 수 있다. 그 원리만 이용하면 돼. 기본적으로 병충해, 뭐 영양관리, 뭐 칼슘 시비, 그 다음에 영양이 소진됐을 때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관리, 화분 선택, 뭐 다 짬뽕, 다 짬뽕. 뭐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한 방에 돼요. 아무튼 좋은 효과 나타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사진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그때 판단하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다 싶으면은 바꿔야 되니까 중간중간 카페에다가 사진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핸드폰은 힘들어. 글쓰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요즘에 문의들이 많아서 문자가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제가 못 찾아요. 잘 바람만 묵지 않고 끝까지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뿌운인의 집입니다. 한 8년 남았어. 이제 저랑 함께 할 시간. 나 이제 산에 갈게요. 8년이면 산에 갈게요. 그때까지 나 잘 챙겨요. 챙겨. 핑크장갑 챙기라고 좀. 그거 8년 남았을게. 여기는 뭐 꽃집이요. 이거 저기 이거 지금 이 주변의 하우스들이 다 떠났어요. 다육 매장들도 딴 데로 다 가버리고 문 닫아놓고 저기 딴 데로 막 보내고 하시니까 다 일로 와. 봄에. 그리고 요거 뭐 분갈이 해달라. 이게 저기죠? 관음죽인가? 간만에 보니까 까먹었네. 요 분갈이 해달라고. 아하, 꽃집 해야 돼서 꽃집. 얘를 한번 다시 말씀드려야겠네. 얘 벌써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